강준서, 한울그룹의 냉철한 후계자.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완벽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있었다. 3년 전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이후 그는 시력을 잃었다. 모든 첨단 의술과 명성 높은 병원들을 찾아다녔지만 그 어떤 의사도 그의 눈을 치료할 수 없었다. 의료진은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희귀 질환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준서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런 그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다가온 것은 강 회장의 한마디였다. 산골 깊은 곳에 성산 스파 리조트가 있다더구나. 단순한 온천이 아니래. 신비한 기운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준다고 하니 네가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준서는 미신이라고 치부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다. 리조트는 예상과 달리 낡고 고즈넉했다. 현대적인 시설 대신 자연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다. 준서는 비서의 안내를 받아 온천탕으로 향했다. 따뜻한 물이 그의 굳어있던 몸을 서서히 녹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시야는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있었다. 누구세요? 준서의 온몸이 긴장했다. 정적만이 가득했던 공간에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온천물 속에서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온몸의 감각은 혼란스러웠다.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인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준서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굳혔다. 그때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그 온기에 준서는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마음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네요. 잠시 편안하게 있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손길은 마치 숙련된 의사의 손처럼 정확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의 머리에서부터 어깨 등 그리고 다리까지 마사지를 해주었다. 준서는 온몸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길이 멈추자 준서는 입을 열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의 운명을 인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는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는 그녀의 말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곁을 떠나고 있었다. 잠시만요. 당신은 대체... 준서는 그녀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휘저었다. 그는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온천탕을 헤맸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때 그의 손에 무언가 잡혔다. 그것은 낡은 나무로 된 조각품이었다. 그는 그것을 들고 온천탕을 나섰다. 비서, 방금 여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준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비서가 달려왔다. 회장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아니, 분명히 어떤 여자가 여기에 있었어.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녀의 손길을 느꼈어. 그녀가 남긴 이것을 보시오. 준서는 손에 든 나무 조각품을 비서에게 보여주었다. 비서는 그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회장님, 이건 그냥 나무 조각품이 아닙니다. 희귀한 향나무 같습니다. 준서는 비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것을 다시 만져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평범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의 손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듯 했다. 그는 그것을 품에 안고 방으로 돌아왔다. 준서는 그날 이후 매일 밤 그녀의 목소리를 꿈속에서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듯 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리조트 직원들에게 그녀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남긴 향나무 조각품을 전문가에게 의뢰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준서는 좌절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온천탕에서 다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온천탕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나를 찾고 있었나요? 준서는 그녀의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당신에게 갈게요. 그녀는 온천탕에서 나와 준서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물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그녀는 준서의 앞에 섰다. 준서는 그녀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를 느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백설공주의 얼굴처럼 희고 맑았다. 그녀의 눈은 숲의 요정처럼 신비로웠다. 준서는 그녀의 얼굴을 더듬어 보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뺨코 그리고 입술을 만져보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녀의 입술은 마치 꽃잎처럼 부드러웠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것을 받으세요. 이것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준서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붉은색의 구슬이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을 발했다. 준서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것을 들고 그녀의 얼굴을 다시 만져보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얼굴을 더듬어 보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뺨코 그리고 입술을 만져보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녀의 입술은 마치 꽃잎처럼 부드러웠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것을 받으세요. 이것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준서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붉은색의 구슬이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을 발했다. 준서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것을 들고 그녀의 얼굴을 다시 만져보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얼굴을 더듬어 보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뺨코 그리고 입술을 만져보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그녀의 입술은 마치 꽃잎처럼 부드러웠다. 이것은 무엇이죠?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는 그녀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곁을 떠나고 있었다. 잠시만요. 당신의 이름이라도. 준서가 외쳤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사라진 후 준서는 그녀가 남긴 붉은색 구슬을 만져보았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들고 자신의 눈에 갖다 대었다. 그때 기적처럼 그의 눈에 빛이 들어왔다. 그는 눈을 떴다. 그의 눈앞에는 온천탕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눈을 깜빡였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온천탕의 풍경나무 그리고 돌멩이까지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다시 만져보았다. 그의 눈은 분명히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온천탕을 나와 비서에게 달려갔다. 비서, 내가 볼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비서는 준서의 말에 충격을 받아 굳어버렸다. 그는 준서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그의 눈은 분명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준서는 그녀를 찾아다녔다. 그는 그녀가 남긴 붉은색 구슬을 들고 그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리조트 구석구석을 헤맸다. 그는 리조트 직원들에게 그녀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남긴 붉은색 구슬을 전문객에 의뢰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준서는 좌절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붉은색 구슬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빛을 따라 리조트의 뒷산으로 향했다. 그는 산속 깊은 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낡은 나무집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준서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죠?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녀는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은 씨,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준서가 말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그저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지은이 말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세요. 저는 당신에게 무엇이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준서가 말했다. 이지은은 준서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신비로웠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의 마음을 원해요. 당신이 저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준서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녀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가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멀어질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강준서의 눈의 빛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재계와 언론을 뒤흔들었다. 한울그룹의 후계자가 3년 만에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했다는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준서는 할아버지인 강 회장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은 손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래 준서야, 이제 우리 준서의 시대가 다시 열릴 것이다.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너를 지켜주마. 준서의 시력 회복은 단순한 개인의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울그룹의 주가를 폭등시켰고 모든 경쟁 기업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준서의 약혼 여인 이효진이었다. 그녀는 준서의 시력을 잃은 후부터 뒤에서 그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고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녀는 준서가 평생 앞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를 조종하여 한울그룹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준서의 시력 회복은 그녀의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말도 안 돼. 그가 눈을 떴다고. 이건 불가능해. 효진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준서가 시력을 잃은 후부터 꾸준히 그의 식사에 약물을 넣어왔다. 그녀는 그가 서서히 약해져 마침내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효진은 준서의 시력 회복에 대한 뉴스를 접한 후 곧바로 성산 스파 리조트로 향했다. 그녀는 준서가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리조트 직원들을 매수하여 준서의 치료 과정에 대해 캐물었다. 그녀는 준서가 온천탕에서 어떤 신비로운 여자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는 그 여자가 이지은이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지은은 평소에도 리조트에서 지내며 환자들을 치료해왔지만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효진은 준서의 시력 회복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은 후 준서의 병실로 달려갔다. 준서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효진을 보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효진아, 잘 있었어. 준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효진은 그에게서 낯선 냉기를 느꼈다. 효진은 준서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오빠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오빠가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는 정말 매일 밤 기도했어. 오빠가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효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준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거짓말을 알고 있을까봐 두려웠다. 준서는 효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효진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 효진은 준서의 말에 안도했다. 그녀는 준서가 자신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오빠, 그날 밤 오빠를 치료해준 여자가 바로 나였어. 오빠를 위해 신비로운 약초를 구했고 오빠를 위해 기도를 했어. 오빠, 내가 오빠를 사랑해. 효진은 준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서는 효진의 말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효진아, 고마워. 네 덕분에 내가 다시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 효진은 준서의 말에 안도했다. 그녀는 준서가 자신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준서는 효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효진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날 밤 나를 치료해준 사람은 당신이 아니야. 효진은 준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오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오빠를 치료했어. 내가, 효진아, 그만해.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 그녀는 당신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녀는 당신처럼 나를 이용하지 않아. 그녀는 내게 진실을 말해줬어. 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효진은 준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놓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준서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오빠, 나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 나는 오빠를, 효진아,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아. 나가. 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효진은 준서의 말에 충격을 받아 굳어버렸다. 그녀는 준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고 겁에 질렸다. 그녀는 준서의 병실을 뛰쳐나갔다. 효진이 나간 후 준서는 비서를 불렀다. 비서 이효진의 모든 행적을 24시간 감시해.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 단 한 조각의 증거라도 놓치지 마. 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혹했다. 비서는 준서의 지시에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겠습니다. 준서는 비서에게 또 다른 임무를 맡겼다. 그리고 3년 전에 우리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교통사고에 대해 다시 조사해. 그때 사고가 정말 단순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준서는 비서에게 모든 지시를 내린 후 침대에 누웠다.
그는 붉은색 구슬을 만져보았다. 그는 그 구슬에서 이지은의 천을 느꼈다. 그는 이지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얼굴은 백설공주처럼 희고 맑았고 그녀의 눈은 숲의 요정처럼 신비로웠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손길을 떠올렸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숙련된 의사의 손처럼 정확하고 부드러웠다. 준서는 이지은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지은을 찾아내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다. 준서의 지시를 받은 비서는 이효진의 뒤를 쫓았다. 그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이효진은 준서의 약혼녀가 아닌 그의 재산과 회사를 노리는 사기꾼이었다. 그녀는 준서의 건강이 악화될 때마다 비밀리에 강민혁 상무를 만나왔고 그의 지시를 받아 준서의 음식에 몰래 약물을 타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의 배신은 준서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이효진에게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이효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아버지, 이효진이 저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은 비서의 보고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손은 떨렸다. 말도 안 돼. 효진이가 어찌 감히 이런 짓을 우리 준서에게. 강 회장은 분노에 휩싸여 주먹을 쥐었다. 그는 이효진을 믿었고 그녀를 준서의 짝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배신은 그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할아버지, 이효진이 혼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공모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강민혁 상무입니다. 준서의 말에 강 회장은 충격을 받아 굳어버렸다. 강민혁은 강 회장의 조카이자 준서의 사촌형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준서의 뒤에서 준서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준서의 약혼녀인 이효진을 이용하여 준서의 건강을 해치려 했다. 그의 목표는 준서를 제거하고 한울그룹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민혁이가 어찌 감히 이런 짓을 내게, 우리 가문에게. 강 회장은 분노에 휩싸여 주먹을 쥐었다. 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강민혁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강민혁을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준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서야,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마. 내가 민혁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준서는 강 회장의 말에 안도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굳건한 믿음을 느꼈다.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강민혁의 음모를 분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강민혁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강민혁을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효진에게도 복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효진에게 그녀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강민혁은 이효진을 만나고 있었다. 그는 이효진에게 말했다. 효진아, 준서가 눈을 떴다고 말도 안 돼. 내 계획은 완벽했어. 어찌 감히. 강민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이효진의 뺨을 때렸다. 너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내 계획을 망쳐놨잖아, 너는. 너는 죽어 마땅해. 상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여자에게 속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효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혁은 이효진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다. 그는 그녀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닥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는 나를 망쳐놨어. 너는 내게 이 모든 것을 갚아야 해. 이효진은 강민혁의 말에 겁에 질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를 빌었다. 상무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상무님을 도와드릴게요. 제가 상무님의 모든 것을 도와드릴게요. 강민혁은 이효진의 애원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멱살을 놓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효진아, 너는 내게 빚을 졌어. 너는 내게 모든 것을 갚아야 해. 너는 내게 모든 것을 바쳐야 해. 이효진은 강민혁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노예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지시에 따라 준서를 감시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해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노예가 되었다. 강민혁은 이효진에게 준서의 모든 것을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준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의 약점을 찾아내려 했다. 그는 준서의 주변에 스파이를 심고 그의 전화통화를 도청하고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그는 준서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는 준서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는 준서를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때 이지은은 서울에서 영적인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준서의 주변에 어두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준서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준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영적인 힘을 사용했다. 그녀는 준서의 주변에 보호막을 쳤다. 그녀는 준서의 주변에 빛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준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준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녀는 준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이지은은 준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준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준서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준서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녀는 준서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준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그녀는 준서를 다시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준서를 다시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그녀는 준서를 다시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다. 강민혁은 준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준서의 주변에 스파이를 심고 그의 전화통화를 도청하고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그는 준서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는 준서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는 준서를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준서를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준서를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준서를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준서를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준서를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요했던 이지은의 삶에
다시금 격렬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다. 준서를 떠나온 후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던 죽음의 기운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다. 몸속을 갉아먹는 듯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격렬한 통증에 그녀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때 그녀의 스승이 눈앞에 홀연히 나타났다. 스승의 얼굴은 심각했다. 지은아, 어찌 된 일이냐? 너의 기운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구나. 이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스승님, 제 몸의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저를 갉아먹는 듯합니다. 스승은 이지은의 상태를 진찰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보다 빠르구나. 너의 죽음의 기운은 이미 너의 심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한 달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이지은은 스승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한 달.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한 달이었다. 스승님, 어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대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방법은 있다. 너의 기운이 쇠약해진 것은 네가 네 운명의 상대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너의 영혼은 이미 그와 하나가 되었어. 너는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 역시 너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너의 생명의 기운은 오직 그만이 다시 채워줄 수 있다. 그와 다시 만나야 한다. 그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것만이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지은은 스승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서와 다시 만나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져야만 했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인 힘을 너무 많이 써서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영혼이 죽음의 기운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스승은 그녀에게 운명의 상대를 만나야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운명의 상대는 바로 강준서였다. 이지은은 스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살고 싶었다. 그녀는 준서를 만나고 싶었다. 그녀는 준서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녀는 준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그녀는 준서를 다시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스승님, 제가 어떻게 그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이름밖에 모릅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라. 운명은 너희를 다시 만나게 할 것이다. 너의 영혼이 그를 기억하고 있으니 그의 영혼 역시 너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너는 너의 영혼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된다. 스승은 이지은의 손에 붉은색 구슬을 쥐어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이것은 너의 영혼이 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은 너와 그의 사랑을 이어줄 것이다. 이지은은 스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붉은색 구슬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다. 이지은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은 그녀에게 낯선 곳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산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 익숙하지 않았다. 수많은 자동차와 건물들, 그리고 사람들의 물결은 그녀에게 위압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준서를 찾아야만 했다. 서울에 도착한 이지은은 길을 잃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붉은색 구슬을 꺼내 들었다. 구슬은 마치 나침반처럼 한쪽 방향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구슬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도심의 한복판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전광판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전광판에는 한 남자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는 강준서였다. 그의 옆에는 한울그룹 강준서 회장 시력 회복
한울그룹의 미래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이지은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3년 전 그녀가 만났던 그 남자였다. 그녀는 그가 한울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이미 빛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전광판에 나오는 준서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효진이었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지은은 그녀를 보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왜 준서의 옆에 서 있는 것일까? 그녀는 준서와 어떤 관계일까? 이지은은 준서와 이효진의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멀어져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녀에게 말했다. 아니, 너는 그에게로 가야 해. 너의 운명은 그와 함께해야 해. 이지은은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준서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그에게로 가서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로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다. 이지은은 준서가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강렬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준서를 만나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되찾아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운명을 되찾아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는 한울그룹의 연회장은 수많은 언론사와 재계 인사들로 북적였다. 이 자리에서 강준서 회장이 직접 나서 가족의 평화와 한울그룹의 미래를 선언할 예정이었다. 모든 이의 시선은 무대 위에 선 준서와 이효진에게 집중되었다. 준서는 시력을 완전히 회복한 후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효진은 그런 그와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완벽한 그림 속에 이지은이 나타났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낡은 옷차림은 화려한 연회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겨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준서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이지은은 붉은색 구슬을 꽉 쥔 채 앞으로 나아갔다. 강준서 씨, 그 여자에게 속고 있어요. 이지은의 외침에 연 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무대 위의 준서와 효진도 그녀를 보았다. 효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흔들리고 있었다. 경호원, 저 정신 나간 여자를 당장 끌어내. 효진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이지은에게 달려들었다. 이지은은 경호원들의 팔을 잡고 외쳤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살린 사람이에요. 준서는 이지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3년 전 그의 눈을 치료해 주었던 그 신비로운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멈춰, 그녀를 건드리지 마. 경호원들은 준서의 명령에 멈춰섰다. 준서는 무대에서 내려와 이지은에게로 다가갔다. 효진은 준서의 팔을 잡고 말했다. 오빠, 저 여자는 미쳤어. 오빠를 이용하려 하고 있어, 제발. 저 여자에게 속지 마. 준서는 효진의 손을 뿌리치고 이지은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이지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숲의 요정처럼 신비로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은 정말 그 여자입니까?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저는
당신을 살린 사람입니다. 이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말에 효진은 이성을 잃었다. 아니야, 오빠 거짓말이야. 내가 오빠를 살렸어, 내가. 오빠를 위해. 모든 것을. 효진의 외침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이지은은 효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붉은색 구슬을 꺼내 들었다. 구슬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연회장의 모든 전등이 순식간에 꺼졌다. 어둠 속에서 오직 이지은의 붉은색 구슬만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짓의 허공에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효진과 강민혁이 만나는 장면이었다. 영상 속에서 효진은 민혁에게 준서의 건강을 해칠 계획을 보고하고 있었다. 민혁 오빠, 준서 오빠의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 이제 곧 우리 계획이 성공할 거야. 민혁은 효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잘했어, 효진아. 이제 준서만 사라지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될 거야.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효진이 준서의 음식에 약물을 타는 장면, 준서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 그리고 효진이 준서를 비웃으며 이 바보 같은 남자, 이제 곧 내 손에 놀아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연달아 나타났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다. 영상은 마지막으로 효진이 임신 테스트기를 조작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효진은 테스트기를 조작한 후 준서에게 달려가 임신을 거짓으로 알렸다. 오빠, 나 오빠의 아이를 가졌어. 우리는 곧 부모가 될 거야. 준서는 기쁨에 겨워 효진을 끌어안았지만 효진은 속으로 이 멍청한 남자, 내 아이가 아닌데 어쩌면 좋아 라고 비웃었다. 모든 영상이 사라지고 연회장은 다시 밝아졌다. 효진의 얼굴은 시체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경멸과 분노가 가득한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무너졌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나는 오빠를 사랑해. 준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효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모든 믿음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이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지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이지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정말 그 여자였군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었군요. 당신이 나를 구해주었군요. 이지은은 준서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써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어갔다. 그녀는 준서의 품에 쓰러졌다. 준서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준서는 그녀를 품에 안고 소리쳤다. 이지은, 정신 차려, 이지은. 준서는 의식을 잃은 이지은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뒤덮였다. 이지은, 제발 정신 차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준서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몸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무력해 보였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력 소진과 내부 장기 손상입니다. 생명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의사가 준서에게 말했다. 준서는 의사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지은, 제발,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때 또 다른 비보가 전해졌다. 강 회장이 연회장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준서는 지은을 잠시 곁에 두고 할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할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그의 몸은 미동도 없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할아버지, 준서가 외쳤지만 할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의사는 준서에게 말했다. 회장님의 상태는 저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회장님의 몸은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영혼의 기운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준서는 의사의 말에 절망했다. 그의 눈은 다시 어둠에 잠식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영혼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이지은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이효진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걸을 수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준서에게로 다가왔다. 준서 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서를 불렀다. 준서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지은, 당신, 왜 여기에 당신은 지금 괜찮아요? 준서 씨,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할아버지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은은 준서의 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지은,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도 괜찮아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준서는 이지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를 믿었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이지은은 눈을 감고 자신의 영적인 힘을 모았다. 그녀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손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빛을 발했다. 그녀는 그 빛을 강 회장의 몸에 불어넣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몸속에 있는 어두운 기운을 빨아들였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지만 그녀의 눈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영적인 힘이 강 회장의 몸에 스며들자 강 회장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미약하게나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굳어버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지은은 모든 힘을 다 사용한 후 다시 의식을 잃었다. 준서는 그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지은, 당신이 또 나를 구해 주었군요. 당신이 또 우리를 구해 주었군요. 며칠 후 이지은은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준서는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지은, 당신 덕분에 할아버지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준서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지은이 말했다. 준서는 이지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지은, 나도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이지은은 준서의 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 씨,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를 위협하는 더 큰 어둠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가족 안에 있어요. 준서는 이지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은 분노와 복수로 불타올랐다. 그는 강민혁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강민혁을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지은은 병실 침대에 누워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옆에는 강준서가 지키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준서는 이지은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읽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이지은,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준서는 비서에게서 받은 3년 전 부모님의 교통사고 파일을 이지은에게 건넸다. 3년 전 우리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라고 결론 지었지만 나는 이 사고가 누군가의 음모라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분노와 무력감으로 떨렸다. 이지은은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서 씨, 당신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고에는 어둠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의 영적인 힘을 집중했다. 그녀의 영혼은 과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눈앞에 3년 전의 사고 현장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한밤중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 준서의 부모님이 탄 검은색 세단이 빗길을 달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검은색 트럭이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준서의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트럭은 그들의 차를 들이받았고 차는 도로를 이탈해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지은은 사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사고 현장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의 기운을 느꼈다. 그 기운은 일반적인 사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기운과는 달랐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기운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그녀의 영혼은 그 기운을 따라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강민혁이었다. 강민혁은 낡은 창고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붉은색의 구슬이 들려 있었다. 그는 구슬을 들고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어둠의 힘이여 나의 뜻에 따라 움직여라. 나의 적을 모두 제거하라. 그의 주문에 따라 구슬에서 검은색의 연기가 뿜어져 나와 허공을 날아갔다. 검은색의 영인은 빗길을 달리는 준서의 부모님의 차를 향해 날아갔고 그들의 차를 덮쳤다. 차는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트럭을 향해 돌진했다. 이지은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강민혁이 준서의 부모님을 죽인 진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어둠의 힘을 이용하여 준서의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영적인 힘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지은과 비슷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힘은 어둠에 물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적수였다. 이지은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몸은 땀으로 축축했다. 준서는 그녀의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이지은, 괜찮아요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준서 씨, 당신의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해당했습니다. 이지은의 말에 준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말도 안 돼. 누가 감히 우리 부모님을. 강민혁입니다. 그는 어둠의 힘을 사용하여 당신의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는 이지은의 말에 충격을 받아 굳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준서는 이지은의 말을 믿지 못했다. 그는 강민혁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의 부모님을 죽였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지은에게 물었다. 이지은, 당신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강민혁이 우리 부모님을 살해했다고. 네,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어둠의 힘을 사용하여 당신의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준서는 이지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준서는 이지은의 말을 믿기로 결심했다. 준서는 강민혁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강민혁을 짓밟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지은을 보호하고 그녀와 함께 강민혁의 음모를 분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지은, 나와 함께 강민혁의 음모를 분쇄합시다. 우리는 그에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이지은은 준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 준서 씨, 우리 함께 그에게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강준서는 한울그룹의 이사진들을 소집했다. 강민혁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준서가 자신을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이 준서가 자신을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준서는 이사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한울그룹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그룹의 미래를 위해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서의 말에 이사들은 술렁거렸다. 그들은 준서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고 단호했다. 강민혁 상무님, 이제 우리 그룹의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강민혁은 준서의 말에 당황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준서야,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는 네가 닥치세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준서는 자신의 비서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다. 비서는 이사들에게 서류를 나눠주었다. 이사들은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서류에는 강민혁이 준서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 준서의 음식에 독을 타는 장면, 그가 이효진과 공모하여 한울그룹의 주가를 조작하는 장면, 그리고 그가 준서의 부모님을 살해하기 위해 트럭 운전사를 고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 강민혁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뒤덮였다. 그는 준서에게 달려가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준서야,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너는 죽어 마땅해. 준서는 강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강민혁,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털어놓으십시오. 당신이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털어놓으십시오. 강민혁은 준서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은 마치 미친 사람의 웃음 같았다. 하하하, 그래, 내가 죽였다. 내가 네 부모를 죽였어, 내가 그들을. 그는 준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서야, 너는 항상 나보다 뛰어났어. 너는 항상 나보다 우월했어. 나는 너를 질투했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어. 나는 너를 파멸시키고 싶었어. 강민혁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그는 권총을 준서의 머리에 겨누었다. 준서야,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내가 한울그룹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모든 이사들은 충격을 받아 굳어버렸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준서는 눈을 감았다. 그는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는 강민혁의 총알이 자신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이지은이 나타났다. 그녀는 준서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강민혁의 권총을 향해 뻗었다. 멈춰, 당신의 어둠의 힘은 내게 통하지 않아. 그녀는 강민혁에게 소리쳤다. 강민혁은 이지은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총을 쏘았다. 닥쳐, 네가 감히. 총알은 이지은의 심장을 관통했다. 이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준서는 이지은의 몸을 붙잡았다. 이지은, 정신 차려, 이지은.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강민혁은 준서와 이지은을 보며 미친 듯이 웃었다. 하하하, 준서야, 이제 너의 모든 것이 끝났어. 너의 모든 것을 잃었어. 너의 사랑도, 너의 삶도.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강민혁을 체포했다. 강민혁은 저항했지만 경찰의 힘에 제압당했다. 그는 준서를 보며 소리쳤다. 준서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와서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경찰은 강민혁을 데리고 나갔다. 준서는 이지은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어갔다. 준서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지은,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준서는 이지은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이지은, 제발 나를 떠나지 마.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준서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환자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외쳤다. 준서는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지은, 당신 나를 두고 어디 가려고 합니까? 그때 한 의사가 이지은의 목에 걸려있는 푸른색의 옥 펜던트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이 총알이 펜던트에 박혀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준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푸른색의 옥 펜던트를 보았다. 그것은 그가 3년 전 부모님과 함께 차에 타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던 펜던트와 똑같았다. 이건 내 아버지의... 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펜던트를 만져보았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의 손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듯했다. 그는 이 펜던트가 그의 심장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펜던트가 이지은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료진들은 이지은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야. 의사들의 외침에 준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지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서서히 떠졌다. 준서 씨, 나는 괜찮아요. 이지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서는 이지은의 말에 안도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말했다. 이지은, 당신이 어떻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지은은 자신의 목에 걸려있는 푸른색의 옥 펜던트를 가리켰다. 이것은 3년 전 제가 어떤 남자에게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고 저는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걸려있던 이 펜던트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펜던트가 당신의 아버지의 것인 줄 몰랐습니다. 준서는 이지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지은, 당신이 3년 전 나를 구해준 사람이었군요. 당신이 내 운명의 상대였군요. 이지은은 준서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서의 품에 안겨 말했다. 준서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준서는 이지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지은, 나도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며칠 후 이지은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준서와 함께 준서의 집으로 돌아왔다. 준서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지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민혁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는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지은은 준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서 씨,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영적인 힘을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명의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저의 영혼이 죽음의 기운에 잠식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살아남으려면 오직 당신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 아이를 참도 낳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준서는 이지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지은, 당신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바쳤군요. 당신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희생했군요. 당신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했군요. 준서 씨, 저는 처음에는
살기 위해 당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서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지은,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강민혁의 재판 소식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났다. 한울그룹의 이사들과 언론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한 사람의 탐욕과 질투가 이토록 거대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강민혁은 모든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효진 역시 강민혁의 공범으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강준서는 이지은에게 청혼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지은,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지은은 준서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서의 품에 안겨 말했다. 준서 씨, 저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화려한 연회장 대신 그들은 작은 정원에서 결혼 서약을 맺었다. 강 회장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축복해 주었다. 준서야 지은아, 너희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너희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바란다. 이지은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신부처럼 아름다웠다. 준서는 턱시도를 입고 그녀의 옆에 섰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결혼 서약을 맺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준서와 이지은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섬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속삭였다. 준서 씨, 이제 저는 더 이상 죽음의 기운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저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준서는 이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지은, 당신이 나의 운명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이지은은 준서의 품에 안겨 말했다. 준서 씨, 저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운명을 바꾸었고 그들의 삶을 구원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영혼을 구원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었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영원한 행복을 찾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영원한 사랑을 찾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영원한 사랑을 찾았고 서로에게서 영원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영원한 삶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영원한 희망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영원한 빛을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영원한 행복을 찾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영원한 사랑을 찾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할 것이다.